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봇 청소기 고르실 때 직배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직배수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직배수를 집안에 설치한 제품이 나루알 플로우 요 제품 하나랑 그 다음에 드림이 X50S, 요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 살짝 마음에 안 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배수를 설치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직배수 관련된 약을 한번 팔아보면서 추가적으로 롤러형 제품, 요거죠, 나루알 플로우 롤러형 제품하고 그 다음에 회전형 제품 중에 편의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 드림이 X50S,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제품 모두 현재 세일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0만원 이상 가실 분들에게 편의성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직배수도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겠고요. 일단 두 제품을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직배수 모델이 편하긴 하다는 점입니다. 나루알 플로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기존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나루알 플로우 Z10 울트라의 직배수 키트를 별도로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꾸준히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루알 플로우 Z10 울트라 직배수 키트 5.0 그 제품 네이버 스토어 가면은 제가 올린 리뷰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어찌됐건 나루알 플로우가 출시가 돼가지고 저는 물통형 모델 말고 자동 세제 투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직배수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로우 구매하실 분들은 저는 직배수를 권장드리는 게 여기 이 부분이거든요. 열면은 이 자동 세제 투입하는 기능, 요게 유일하게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도대체 왜 물통형 모델은 플래그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나루알 플로우는 직배수 모델을 구매 안 하면은 이 자동으로 세제를 투입해주는 요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세제가 기본적으로 동봉이 되어 있는데, 다 넣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 세제통이 다 꽉 차진 않거든요. 근데 게다가 나루알 플로우 같은 경우는 뭔가 예전부터 물 소모량을 많이 써서 걸레를 깨끗이 빨아준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얘도 벌써 세제를 꽤 많이 사용을 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열어볼게요. 벌써 세제를 이만큼이나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던 얘는 물 소모량도 많고 약간 세제도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딴 길로 새긴 했는데, 이 직배수가 왜 편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꼽자면 물을 채워주고 물을 비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열었을 때 보통 여기 이 자리에는 정수통과 오수통이 각각 들어있고, 용량은 보통 일반적으로 각각 4리터 정도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4리터 기준으로 봤을 때 국평을 돌리면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요. 물론 집안 환경과 오염도 그리고 세팅값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좀 꼼꼼히 세척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평 기준으로 한 4번 정도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이 돌릴 수 있는 용량이긴 한데, 어찌됐던 정수통에 물을 채워주는 건 둘째치고 청소를 다 끝나고 나서 오수통에 있는 걸레반 더러운 물들을 여러분들이 비워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정수통과 오수통이 각각 있거든요. 근데 정수통은 좀 괜찮은 편이긴 해요. 근데 오수통에 있는 물을 안 비워주고 계속 고인 상태로 오래 냅두신다면 여러분들이 걸레반 물을 버려주실 때 꽤나 독한 냄새를 맡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물을 버릴 때 특히 여름에 이게 좀 더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직배수를 할 수 있으면은 냄새 관리도 훨씬 더 쉽고, 그리고 물을 깜빡하고 안 버리거나 안 채웠을 경우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직배수를 선택하면은 별도의 고민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물을 채워주고 물을 버려주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 직배수를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판매량만 보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일반형 모델이랑 직배수 모델이랑 5배에서 8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떤 특정 모델은 거의 10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직배수를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전셋집에 사시거나 아니면 월세 사시거나 아니면 소형평수 살아가지고 직배수를 설치 못하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전셋집에 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배수를 꼭 하고 싶어가지고 어거지로라도 설치를 했습니다. 정말 이거 써보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화장실 배관에 설치를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배관에 이런 식으로 수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 여기 배관 쪽에 직배수를 하나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드림이 제품 직배수 키트 구매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혹시 몰라서 여기에 또 설치를 해봤는데, 두 개 동시에 다 사용했을 때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이게 상시로 물을 계속 쓰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어느 정도 수압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것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수기나 뭐 식기세척기 이런 거 사용을 하실 때도 거기에 같이 물려서 사용하셔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반드시 직배수 설치 기사님의 조언을 받아서 점검을 받고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직배수 로봇 청소기 모델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긴 할 것 같은데, 보통 봤을 때 대부분 이 직배수 모델은 싱크대 부엌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거를 종합해서 보자면 여러분들이 직배수 모델을 구입을 하고 나서, 아니죠, 구입을 하고 나서가 아니라 고민하시는 모델이 있다면 우선 숨고 같은 데서 로봇 청소기 장을 리폼해줄 기사님을 미리 섭외를 하셔가지고 대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이즈 같은 거 요거 가로, 높이, 그리고 폭 같은 거 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숨고에서 기사님께 직배수 장을 별도로 설치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하시는 모델을 선택하시기를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배수 모델을 구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배송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각 브랜드의 기사님을 부르시게 될 거예요. 거기서 설치 날짜를 조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뭐 브랜드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간단한 타공 정도는 해주는 곳들이 많고요. 그게 좀 약간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직배수 리폼 장을 짜주시는 기사님께 로봇 청소기까지 같이 설치를 요청하시면은 대략 비용만 따졌을 때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싼 곳은 20만 원대까지 있을 텐데 그렇게 설치를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부엌에다가 깜찍하게 숨겨서 로봇 청소기 직배수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직배수 모델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일반용으로 되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 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로봇 청소기 왜 쓰시나요? 귀찮아서 쓰시는 거잖아요. 청소를 우리는 이 가전제품한테 짬 때리고 싶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정수관과 오수관을 연결해서 직배수 모델을 쓰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 빈도 자체도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싼 모델을 가실 분들은 좀 더 뽕을 잘 뽑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직배수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생활 패턴이 변경이 되냐면, 청소 예약 설정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환경이라고 하시면 아내와 내가 출근한 오전 9시에 이 로봇 청소기가 계속 끊임없이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 강아지를 기르시는 환경 같은 경우, 강아지가 배변 패드를 밟고 나서 이런 바닥 같은 곳에 발자국이 찍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시야를 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타임대 시간에 맞춰가지고 물걸레 모드로 바닥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조금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직배수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렇게 약을 한번 팔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드림이 X50S, 이 제품이 왜 편의성 면에서는 정말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롤러형에서는 나루얼 플로우가 조금 편의성 면에서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림이 X50S가 편의성 원툴로 꼽자면은 회전형 로봇 청소기 중에선 회전형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로봇 청소기든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청소 능력이라던가 청소 시간이 빠르다던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만 한 가지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바로 걸레 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를 빼놓고 봤을 때, 요거를 빼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드림이 에이스 클린이라고 불리우는 요 타입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조날 X1 맥스도 요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드림이 X50S랑 아쿠아 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열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걸레를 단순히 온수로만 세척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방열판이 물걸레 자체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걸레 자체를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정도의 깨끗한 걸레판을 보여줍니다. 요거는 제가 거의 청소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깨끗한 걸레판 상태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이 부분이죠. 요거는 제가 이물 필터는 몇 번 비워주긴 했는데 요 걸레를 빨아주는 요 세척판 자체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청소를 안 한 것 같거든요. 이 검은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청소를 한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이 걸레 세척판 자체의 청결 상태를 굉장히 깨끗이 오랫동안 유지를 해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세척판에서 이 세균이랑 박테리아가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 주변부를 UV LED로 쏴서 세균이 증식하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걸레 관리 측면, 실내 측면에서는 드림이 제품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만큼 깨끗이 걸레를 잘 빨아주고 후속 케어까지 해주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진짜 오래 써보고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걸레를 바꿔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링이 있는 게 드림에서 바뀐 열 에너지를 오래 보존해주는 그런 재질의 물걸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제가 단 한 번도 교체 안 하고 처음 구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직도 그 정도로 꽤나 좋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사용 환경에 따른 개인차는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걸레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냄새가 나면은 호환 걸레로 그냥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쨌든 드림 X50S 회전형 물걸레 모델을 가실 분들이라면 편의성 부분에서는 이 제품이 현재로서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걸레 신내 요거가 진짜 잘 빨아주고 후속 케어도 잘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좀 약간 버벅이거나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터리 소모량이 많다는 그 외적인 단점도 존재를 하니까 제 채널에 올라온 드림 X50S 롱텀 사용기를 보시고 구매를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뭐 AI 요즘에 하도 많이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사서 써보면은 어디 걸릴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프팅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비싼 거 사실 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X50S는 걸레 실내 관리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모델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저 드림이 세척판 있잖아요. 요거 에이스클린, 이 세척판이 회전형 모델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편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출시할 로브락 큐레보 후속 모델도 그렇고 그 다음에 DJI 로모 모델도 그렇고 요거를 약간 표방한 좀 변형된 형태가 있거든요. 그 제품들도 한국에 출시되면은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드림이 에이스클린 세척판처럼 오랫동안 걸레 냄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아마 내년도 1분기나 2분기쯤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회전형, 롤러형, 뭐 진동형이든 모든 제품 포함해서 이 제품이 걸레 냄새, 실내 편의성 관리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제품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르왈 플로우로 왔는데 이 제품이 일단 롤러형 모델들 중에서는 관리 편의성 측면에서는 좋은 편에 속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단기간만 사용을 해봐도 단점을 몇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이랑 그다음에 각종 먼지들이 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청소가 끝나고 제가 바로 빼본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살짝 물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 구조 특성상 물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빠지는 그런 구조가 살짝 미흡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롤러형 모델을 지금 모바 제품이랑 에코백스 제품이랑 그 다음에 요 나르왈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일단 약간 벌써부터 걸레 냄새가 살짝 느껴지긴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이 말려야 하는 걸레 면적 자체, 그 다음에 뭔가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건조 측면에서도 좀 약간 살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물걸레 세척판에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먼지랑 오염물들이 잔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가 바싹 된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오염물들이 잔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드림이 X50S처럼 뭔가 UV LED 살균이라던가 그런 후속 케어적인 기능이 없거든요. 나루알 플로우의 내부 구조를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걸레를 온수로 세척을 해주고 세제를 투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열풍으로 건조를 해주고 요거 기능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드림이 X50S 같은 경우는 물걸레를 100도씨로 세척을 해줄 뿐만 아니라 후속 케어로 UV LED까지 처리를 해주니까 걸레 냄새 측면에서는 확실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반면에 나루알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세척 트레이, 이거는 아마 후속 모델에서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 세척 트레이 자체에 이 물이 좀 잔류한다라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물 자체도 이렇게 걸레랑 좀 살짝 맞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걸레 냄새 왜 올라오지? 라고 의문을 품으신다면은 이런 것 때문에 로봇 청소기에서 걸레 냄새, 걸레 쉰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이 걸레 자체를 분리해서 뭐 베이킹 소다나 뭐 바르시자 이런 걸로도 어느 정도 살려줄 수는 있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살려주는 것보다 그냥 걸레 자체를 호환 소모품 구입해서 교체를 하시는 측면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직배수 여러분들에게 약을 한번 좀 팔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 편의성 측면에서 좋다고 평가받는 이 제품도 사실은 걸레 냄새 측면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환경에서는 약간 냄새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의성 부분에서는 다른 의미로 떨어지지 않나 싶기도 하고, 드림 X50S 같은 경우는 회전형 제품 중에서 제일 걸레 관리, 실내 관리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배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배수 모델을 구입하고 설치를 받으실 분이 계시다면은 저처럼 설치할 게 아니라면은 숨고 앱 같은 것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 리폼 기사님에게 별도로 사전에 시공을 받으신 다음에 해피콜 같은 거나 제 브랜드 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설치 일자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또 한 가지 부분이 왜 그러냐면, 셀프로 설치를 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능력자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제가 브랜드 측에 한번 물어보니까 아마 다른 브랜드도 공통일 것 같은데 정수기도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죠. 셀프로 설치하면은 AS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모든 부분에서 AS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직배수 모델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설치하세요. 사용할 수 있으면 어거지로라도 저처럼 화장실 배관에라도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곧 있으면은 해외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싱가포르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 나라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가 약간 주류 가전제품인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그런 컨텐츠도 한번 찍어볼 테니까, 사실은 그 작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백화점에 가고 이제 가전 코너에서 로봇 청소기 파는 것을 봤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비싸고,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봤던 모델로 제가 기억하는 거는 드림이 X40, 그 다음에 에코백스 N20 그쪽에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과연 얼마큼 바뀌었을지, 한국에는 아직 출시 안 된 제품들을
그쪽에는 판매하고 있을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더 유명한지, 인기가 있는지, 한국과는 다른지, 가격은 얼마인지까지 한번 여쭤보고 그런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뭐 아이폰 이런 거는 한국에서 너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은 관심이 안 가는데, 나라별로 이 로봇 청소기 가전제품을 파는 품목이랑 가격도 진짜 드라마틱하게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이번에 갔을 때 한번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에 대한 요약은 이거입니다. 직배수는 반드시 꼭 사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